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았는가에 고명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명환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전혀 다른 내용 네. 같아서.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그맨 하다가 예.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됐고 예. 또 독서량도 된 것 같고 제 스스로 그래서 이 삶의 해답을 좀 얘기를 해주고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저는 저런 마음이에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은 좀 겪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힘들게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만큼 때로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좋은 거니까. 예. 네, 되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뭐 일단 연기도 짬짬이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책 쓰고 있고 요담 책도 이미 이제 벌써요? 벌써 한 5분의 1은 썼습니다. 오. 요담 책은 이제 고전에 대한. 고전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읽고 제가 해석한. 근데 고전은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설집 읽어보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고전은 무조건 읽고 내가 내 심장이 뒤집어져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내 삶이 바뀌면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라고 써놓은 겁니다, 사실. 네, 머리로 아는데 진짜 심장이 뒤집어지려면 그런 고전을 읽다가 스스로 이게 이 말이었구나. 네. 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네. 그런 거를 깨달은 부분들이 제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심장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더니 이렇게 돈다발이 따라오더라.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워렌 버핏을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회장이 워렌 버핏한테 당신의 그 주식 이론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그런데 그리고 당신은 지금 전 세계의 재산 5위인가 뭐 그쵸. 이런데 왜 사람들이 당신의 주식 투자법을 안 배우는 거죠? 이랬더니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자기가 하는 투자법은 빨리 버는 법이 아니고 자기는 천천히 견고하게 버는 법이잖아요. 워렌 버핏은. 저는 그냥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1등 따라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빨리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주식 공부만 한다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한다면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워렌 버핏이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워렌 버핏이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는데 요즘 무슨 책을 읽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전쟁사 이거 두 가지 무조건 읽겠죠. 네. 그래서 나도 페스트랑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었어요. 대박. 근데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투키디데스가 앞쪽에 뭐라고 써놨냐면 2500년 전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의 현재를 중심으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할 텐데 거기에 인간의 본성은 늘 반복되므로 내가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 자료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엄청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다라고 딱 써놨어요. 그게 그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안에도 전쟁 중에 전염병이 발생한 그 전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뭐 막빠진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염병은 막빠지잖아. 예. 그러면 전쟁도 이 정도 흘러갔잖아.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나라들끼리 뭐 동맹 맺는다든가 아니면 인간들이 하는 짓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가 좋은 게 그 각자 와갖고 막 연설한 장면들이 그대로 써 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만 싸웁시다. 뭐 이러면서
그 저 나라 대표가 와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을 세워놓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이러이러해서 우린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알겠더라고. 그래서 독서를 하면 우리가 임계점을 뭐 돌파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거는 결국은 모든 분야의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그러니까 오렌 버핏은 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속으로는 되게 웃으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냥. 책 좀 읽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여가 시간에 90%를 책 읽는다고, 인문학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내가 아이폰이 탄생할 때 인문학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게 난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더라고. 이 흐름에 대한 대세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거와 어떤 인간들이 예전에 했던 행태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많이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김정은이 푸틴을 만났다. 거기서부터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을 잡았어?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하고 뭐 이래? 그래갖고 결국은 상품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요즘에 책도 쓰시고 책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점을 설파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나 구독자들은 아니 책이 돈 버는 거랑 네.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해요.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자, 돈을 벌려면요. 우리가 뭐 1,000원, 2,000원 벌 겁니까? 아니죠. 자, 배달의 민족이 얼마에 엑시트 했습니까? 4조 7천억인가? 예, 엑시트 했어요. 엄청난. 그 정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그 정도면 괜찮죠? 4조. 4조 7천억.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거든요. 네, 아이디어.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돈 벌려면 아이디어가 좋아야 된다. 그쵸. 이건 인정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아이디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여야겠죠. 그죠? 그럼 창의가 과연 뭐냐? 창의는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야, 우리도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만들어서 4조 7천억의 엑시트 한번 해보자. 야, 너네 모여가지고 그런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맨날 스와트 이런 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야, 맞아. 단식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백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의의 마법이 아니고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생각의 사회의 시선이 3밖에 안 되는데 3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300만 원, 100년을 해도 중요한 말 하셨다. 100년을 해도. 그러니까 내 창의가 발휘가 되려면 일단 이 독서를 통해서 내 사회의 시선을, 책은 왜 읽느냐면 생각하려고 읽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좋은 책은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이래요. 근데 그러면 가장 생각을 또 많이 하려면 뭐냐면 책을 읽으면 질문을 던져줘요, 책이.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10년 동안 떠안고 있었던 문장이 있었어. 노자의 말한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만 들어도 생각하게 되죠. 네. 말한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린 자꾸 질문을 받으면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퀄리티를 높이겠다고 생각해야 돼.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이유가 그 철길에서 이리 가면 1명 죽고 이리 가면 10명 죽는데 원래 이리 가던 거였는데 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한 명이 더 소수라고 이렇게 바꾸겠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가겠느냐. 이랬더니 우리나라는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 야, 원래 가던 길에 가야지. 한 명이고 뭐 10명. 너 일로 와, 10명. 너 우리 편에서 나누려고 그래. 야, 그래도 한 명 죽는 게 낫지. 10명. 너 일로 와, 너네 한 명 파.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럴까봐 마이클 샌델이 또 그 다음에 바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이 한 명이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넌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정답을 알아라가 아니고 제발. 이건 답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걸로 싸우지도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원래 10명, 1명. 그래, 1명이 낫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고 1명하고 인간의 목숨을 그런 숫자로 10명은 더 고귀하고 1명은 더 뭐 아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인 잣대로 뭐 만약에 막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뭐 그 자체는 또 어떻게 잣대로 잴 수 있는가? 만약에 뭐 어떤 뭐 막 수출을 많이 하고 뭐 아니면 막 뭐 무슨 상을 많이 받고 이렇다 해서 그 사람이 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인간을 저울질할 것이냐? 그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인간의 그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거든요. 그걸 하라고 책을 냈더니 이놈의 한국 사람들은 싸우려고. 이메일이 오는 것도 이게 맞죠? 이게 맞죠? 또 답을 찾는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대화법, 뭐 질문법,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걸 난 정확하게 알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책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책으로 아무리, 소크라테스는 책 읽지도 않는다, 어차피. 그러니까 내 살아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통해서 난 이 사람을 발전시켜줘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팍한 늙은이, 뭐 미치광이 늙은이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자, 그럼 소크라테스가 이래요. 이런 젊은이를 만나. 그럼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물으면, 예를 들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크라테스가 또 묻습니다. 그럼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그쵸. 그러면, 뭐,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고, 돈도 잘 벌어다주고, 뭐, 좀 늘 옆에 있어주고, 뭐, 그런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이럽니다. 그러면 저도 당신의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저도 당신 아내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고, 저도 당신 아내 옆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당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뭔 개소리야, 이 개늙으냐 이러고 가는데, 생각해봐요. 가면 욕하고 가지만 가면서 그 사람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 그러네. 아, 그럼 내 아내에게 정말 대체 불가한 린치핀 같은 남편이 되려면, 그럼 그거 외에 내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될까? 이거예요, 핵심은. 그랬을 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이미 발전한 거야. 이미. 생각을 시작한 게. 이전에 그 사람은 없어졌어, 이미. 아, 업그레이드 됐구나. 네, 이미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예. 이게 하브루타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빈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진짜. 그러면 우리는 역량을 여기다 쌓아줘야 돼. 내 아이들에게. 뭐 물려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가 어디로 잡혀가고 어디에 가든 간에 거기서 지가 딱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500억짜리 건물 물려주면 걔 바보로 만드는 거야. 있는 역량도 뺏는 거다. 사기꾼 맞으면, 사기꾼 만나면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걸 아니까 그거를 심어 주니까 전 세계 경제의 99%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제가 창의는 발휘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책을 통해서 창의가 발휘되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 바로 얘기해 드리면,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그리스인 조르바가 최근에 다시 읽고 싶어가지고 다시 읽고 있는데, 제가 가진 그리스인 조르바 10페이지에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 뭐 도와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내가 이거를 도서관에서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는 사회의 시선이 또 높아진 거죠. 이게 여러분, 돈 버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잘 나올 수 있냐면,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진짜 남에게 뭔가를 퍼주고 남을 위하는 게 진심으로 심장이 뒤집어져서 남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진짜로 좋아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아까 4조 7천억짜리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둑 안 두신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야, 내가 둘 때는 안 떠오르는데 훈수 둘 때 좋은 수가 떠오른다 그러죠. 아, 그럼요. 나도 그런 얘기는 듣기만 했고, 그래, 그런 거야 라고 했고, 내가 이거를, 우리가 개그맨들이 아이디어를 하면, 지금 코미디 빅리그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는 아이디어 회의가 이런 큰 방에서 여기 한 팀, 저기 한 팀, 여기 한 팀, 땅바닥에 막 거제도처럼 앉아갖고 아이디어 해요. 그러면 우리 거 짜고 있지만 쟤네도 매주 뭐 하는지 알잖아. 네, 다 들려요. 그러면 들려? 그러면 쟤들이 막 짜장면 들고 막 조금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이국준의 팀이라고 봐. 그러면 우리 거 아이디어 해야 되는데 자꾸 짜장면 가지고 아이디어 하는 게 막 머릿속에 막 너무 떠오른다? 그럼 가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짜장면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오빠 너무 웃긴데요? 대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그맨들이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러면 나는 이국주 거 짜주고, 이국주는 황재성 거 짜주고, 황재성이 내 거 짜준다? FTA다. 근데 그럴 때 훨씬 잘 짜죠. 근데 내가 이거를 책을 읽다가 완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맹자가 유자 입정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우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우물가에서 놀다가 뭐에 탁 걸려갖고 우물로 이렇게 빠지려 그러면 그 어떤 악랄한 사람도 그때만큼은 손을 뻗어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그 마음이 있다. 이거를 내가 돈 버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내가 선수로 뛰어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벌겠다. 내가 얘를 이기겠다 바둑에서 그러면 긴장을 해요. 모든 노래, 골프, 운동 모든 거 주식도 왜 긴장하지 말고 힘 빼라 그런 말 안 합니까? 난 주식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을 빼야 돼. 내려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그리고 분명히 바둑 두신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둑 훈수 둬보신 분들 중에 이긴 사람의 수를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자, 훈수는 뭐냐면 지는 애를 도와주고 싶은 유자 입장의 마음이야. 맞아요. 이게 인간의 뇌과학 심리학 책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내 돈 벌려고 덤비잖아요. 주식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너무 내 거를 벌려고 우리가 그래서 가치 투자 이런 말 하는데 난 주식 쪽 용어를 잘 모르지만 나는 만약에 지금 뭐 배터리주 그렇잖아요. 그럼 배터리 회사가 막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나는 진짜 그 회사를 얘가 얼마나 돈 버는 쪽으로 발전할까가 아니고 진짜 이 회사가 탄탄하다는 게 정말 직원 복지부터 그리고 배터리에 쓰는 어떤 그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우주 지구적으로 정말 그 좋은 회사고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영업 방침이라든가 사기나 불법 이런 거 없이 정말 서로를 이롭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투자해 놓으면 행복하다 그냥. 근데 우리는 돈을 보고 쫓는 애들끼리 모이잖아.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아까 말했잖아. 돈 보고 쫓는 애들끼리 모여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박 터지면서 계속 잃는 거야. 그래서 주식 스터디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이 흐름을 그러니까 오렌 버핏도 난 지금 볼 때 그래. 경우의 수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전쟁만 가지고 보면 전쟁사 읽다 보면 봐봐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쳐들어간 나라가 이겼을 때 방어하던 나라가 이겼을 때 비겼을 때 휴전했을 때 이럴 때 몇 가지 없어 확률의 수가. 그럴 때에 하는 짓들이 비슷하다? 그러면 쳐들어간 나라가 이겼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그걸 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되면 무기 산업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통신이 어떻게 되고 곡물 수출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해외 어떤 그런 운송 수단에 대한 게 어떻게 변하고 이게요 계속 반복이다. 아니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되게 반복이라고. 그래프도 반복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나 저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제가 이제 내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2,000원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내가 주식책 읽으면서 진짜 나도 이 주식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할 거리가 생기면 내 책에 좀 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요런 원리로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책을 읽다가 대장주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막 읽게 됐어요. 그래갖고 대장주를 찾아보자.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기질은 좀 있어. 삼전부터 해서 남들 막 큰 그런 거 말고 내가 잘 아는 게 난 요식업이고 그래가지고 사료 쪽의 대장주를 찾아봐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 자본주의의 삼각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아까 나 공장을 차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할 때 자본주의는 이 삼각형 하나면 다 끝이야. 프랜차이즈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는 생각해봐. 중간중간 자본주의가 뭐냐면 중간중간에서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가져가죠.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이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이 고생한 거를 얘가 다 가져가니까 내가 무슨 혁명을 안 일으켜도 플로레타리아들이 모여가지고 분명히 여기를 전복시킬 거다. 왜냐면 억울하잖아. 근데 마르크스가 지금 지하에서 땅을 치고 저거 원통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할 줄 몰랐던 거야. 혁명을 안 일으켜. 그게 모르는 거야. 아니, 자기는 어느 정도는 똑똑한 줄 알았던 거야. 우리의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지금도 요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로열티라든가 원재료에 붙이는 그 본사의 로열티 마진 그런 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15%를 중심으로 두고 왔다 갔다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부터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익을 삼각형을 항상 그려놓으시고 내가 하려는 게 어딘지를 봐야 돼.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본사를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레시피도 없으니까 대신에 그래 뭐 사돈을 8천을 끌어내든 아니면 뭐를 수를 쓰든 나는 한 칸이라도 위에서 일단 시작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사료를 손댔냐면 대장주 찾다가 자 고기 팔리고 뭐 하고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면 닭, 소고기, 돼지고기의 제일 위에 사료가 있잖아. 경기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키우긴 해야 되거든. 그쵸. 안 팔려도 농장은 그래서 농부들이 막 그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이 죽어나잖아. 사료는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사료라고 하는 위치는 굉장히 위에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개 찾아보니까 그중에 고려 사료? 고려 이때로 그때 얼마였더라? 하여튼 뭐 천 몇백 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내가 공부할 때. 싸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몇십만 원씩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는 뭐 매일 보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럼 한참 뒤에 막 책 쓰고 이러다가 오늘 까봤더니 플러스 780 몇 프로인가? 870%인가? 진짜로요. 왜냐면 그때 사료주가 열풍이었었어요. 네. 근데 나는 그 열풍 타기도 전에 내가 그 대장주 공부하다가 그냥 근데 대신에 나는 그거를 그래 오케이. 대장주 중에 나는 뭐 2차 전지 등등 난 이런 걸 공부 안 해서 모르겠으니까 내가 아는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하더라도 제발 남 얘기 듣지 마시고 내가 그나마라도 내가 잘 아는 분야를 하면 그나마라도 좀 덜 손해 본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사료 쪽은 내가 좀 빠삭하니까 내가 이제 본 거죠. 아무튼 근데 저는 이게 내가 돈 벌려고 덤빈 게 아니고 내가 혼수 두려고 했을 때 내 눈에 보인 거죠.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김봉진 대표 책 읽어봐도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자기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는 족발, 치킨 이런 것만 배달될 때야. 야식 이런 것만. 근데 김봉진 대표가 막 50년, 70년, 100년 된 노포들 있잖아요. 평양냉면 막 이런 거. 근데 자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나이 드셔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 거기를. 얼마나 먹고 싶겠냐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먹게 해줄 수 없을까가 배달의 민족이 시작이에요. 니커스 카잔차키스가 얘기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의 전형을 그러니까 김봉진 대표도 이 사람 책 읽어보면 책 엄청 읽은 사람이거든요.